북한이 가까운 시일 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사일 종류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미사일 발사에 앞서 이뤄지는 통신 신호가 전파로 감지됐다는 겁니다. 교도통신은 며칠 안에 발사될 수 있다는 말을 정부 관계자로부터 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米国、韓国と緊密に連携しながら必要な情報の収集分析及び警戒監視活動、ここに全力を挙げてですね。 전파 신호는 미사일 위치를 지상에 알리기 위해 보낸 것일 수 있고 발사에 앞서 작동 상태를 확인하려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인민군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미사일이 실제로는 발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 로버트 매닝 대변인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에 대해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북한의 도발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와이 비상사태 관리국이 수십 년 동안 실시하지 않던 대피 사이렌 훈련을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매달 시범 방송을 실시해 미사일 타격 12분에서 15분 전부터 시민들이 실내로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북한은 화성 12호를 발사한 뒤로 70일 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병제 제재에 따른 내부 단속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지만 미사일 기술 개발에 시간이 필요했을 거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중대 보도를 통해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인 화성 15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선 건 지난 9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형 발사 이후 75일 만입니다. 특히 화성 15형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결단과 전략적 결심에 따라 새로 개발한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 시험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북한은 평양 조해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고도 4,475km까지 치솟은 뒤 95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고각으로 발사돼 주변국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켓은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53분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에 설정된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김정은의 승인과 참관하에 이뤄졌다며 친필 서명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세형의 대륙간 탄도로켓 화성 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오늘 비로소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여 로켓 강국 위협이 실현되었다고. 또 이번 도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을 겨냥한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화성 15형 무기 체계는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 로켓으로서 앞서 우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3시 17분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으며 탄종은 화성 14형 계열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지난 7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급으로 추정되는 화성 14형을 두 차례 발사했습니다. 당시 최대 고도는 2,800km와 3,700km였는데 이번엔 추적과 각도를 더 높여 고도 4,500km까지 쏘아 올린 것으로 군과 정보 당국은 파악했습니다. 즉,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 완전체라기보다는 화성 14형의 2단 추진 엔진을 개량했을 거란 분석입니다. ICBM급인데 능력은 분명히 진전이 되었고 3번에 걸쳐서 발사됐죠 아마. 그중에서 가장 진전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화성 15형 시험 발사로 북한 ICBM의 사거리 확장 능력은 사실상 입증됐다는 평가입니다. 최대 비행고도 4,500km의 미사일을 정상 각도로 발사했을 경우 최대 사거리는 13,000km로 미 본토 전역이 사정권에 든다는 분석입니다. 600km를 거기다 추가로 달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거리 성능이라는 게 오늘 쐈던 거는 약 한 9,000에서 10,000km 정도 나온다. 쉽게 얘기하면 시애틀이나 로스앤젤레스 정도는 타격이 가능하다. 다만 ICBM의 핵심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앞서 화성 14형과 15형 등 3차례의 시험 발사가 모두 정상 각도가 아닌 고각으로 발사돼
핵탄두가 고열해서 보호되는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북한은 또 화성 15형의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도 장착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무게 1톤가량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데는 기술 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어둠을 뚫고 공군의 KF-16 전투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스 2000을 장착한 KF-16은 잠시 후 가상의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사거리 57km의 스파이스 미사일은 GPS와 카메라 영상 인식을 통해 산 뒤에 숨은 목표물까지 정확히 공격할 수 있으며 2.4m 두께의 콘크리트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공격력을 갖췄습니다. 지상의 이동식 발사대에서는 현무투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사거리 300km의 현무는 유사시 북한의 주요 시설을 타격하는 대량 응징보복의 핵심 전력입니다. 해군 이지스함에서도 같은 시각 사거리 1000km의 함대지 미사일 해성-2가 발사됐습니다. 해성은 1800톤급 잠수함이나 구축함에서 발사해 북한의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정찰위성과 고구도 정찰기 등 한미연합정보자산을 총동원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주시하고 있던 우리 군은 미사일 발사 6분 만인 새벽 3시 23분 동해상에서 육해공 합동 정밀 타격 훈련으로 응징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한 발씩 발사된 미사일 모두 동시에 목표 지점을 타격하며 가상의 도발 원점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도발 시에는 언제든지 도발 원점과 핵심 시설 등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미양국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동시에 대응 타격 훈련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기습적인 미사일 도발에 나선 배경 중 하나로 테러 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꼽았습니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때부터 미사일 도발은 예견됐다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보낸 특사를 만나지 않은 데서 보듯 중국에 대한 불만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에 대한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한편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이번 도발의 연장선상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때마다 시간과 장소를 바꾸는 점도 주목할 대목입니다. 북한이 한밤중인 새벽 3시대에 미사일을 발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한미 정보자산의 최대한 노출을 피해 요격 가능성을 낮추고 심리적 피로감을 높이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신속한 어떤 기습 발사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서 결국 한미 군 당국이 야간에 이런 알려지지 않은 지역에서 발사하는 것에 얼마나 대비 태세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확인하는. 미국 동부 기준으로 한낮 시간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효과도 배가시키려 한 측면이 있습니다. 평안남도 평성을 처음으로 택한 것은 이동식 발사대를 통해 어디서든 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준 건데 우리 군이 미사일 발사 6분 만에 원점 타격 훈련에 나섬으로써 장소로 인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기술적 필요에 따른 발사 시험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안 미사일 도발을 자제한 것은 정세 관리보다는 기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시간을 가진 것이며 이번이 마지막 테스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새벽 4시 일본 정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스가 관방장관은 미사일이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안에 낙하했다가 아니라 낙하할 걸로 보인다는 미래형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一発が日本海の我が国の排他的経済水域内に落下するものとみられます。 북한 미사일이 해수면에 떨어지기 10분 전쯤에 국민들에게 소식을 알린 겁니다. 일본 영해와 영토에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대피를 알리는 제2언론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는 새벽 6시에 열렸습니다. 북한이 도발 행위를 자제할 의도가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어떤 도발에도 굴하지 않고 압력을 최대한 높여나갈 것이라는 강경 발언이 강요들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平和的解決への強い意志を踏みにじり傍聴を行ったことは断じて容認できません。 일본도 이번에 쏜 북한 미사일이 가장 높은 고도까지 치솟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여러 탄두를 한꺼번에 실어 쏘는 다탄두형 미사일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며 정보 분석에 주력하는 분위기입니다.
미일 정상은 전화회담을 통해 대북 압력을 최대한 높이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이번 도발로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 기조엔 더 힘이 실릴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회 방문 도중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비행 중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복귀 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문제는 미국이 처리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접근 방식은 바꿀 수 없고 매우 심각하게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Nothing changed. Nothing changed. We have a very serious approach. Nothing changed. We take it very seriously. 함께 자리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번 미사일은 과거보다 더 높게 올라갔다면서 북한은 세계 모든 곳을 위협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It's a continued effort to build a threat, serve a ballistic missile threat that endangers world peace, regional peace, and certainly the United States. 의회 내 강경파 의원은 전쟁 필요성까지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정권 파괴와 미 본토 파괴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북한 정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f we have to go to war to stop this, we will. And if there's a war with North Korea, it'd be because North Korea brought it on itself. 유엔 안보리는 한미일 3국의 요청에 따라 오늘 긴급 회의를 소집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틸러슨 국무장관은 모든 국가는 강력한 대북 경제 외교 조치를 계속 취해야 한다며 북한의 해상 운송 물품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또 현재로서는 외교 옵션들이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협상의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지 거의 13시간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지키고 한반도 긴장 가속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中方对朝方有关发射活动表示严重关切和反对。 중국 매체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속보로 전하며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새 대북 제재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도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북한에 또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최근 북한으로 특사를 보내 북중 관계 회복을 모색했지만 특사는 김정은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북한의 의도적인 모욕이라는 분석에도 중국은 북한이 70일 넘게 도발하지 않자 한반도 정세가 안정됐다며 육자회담 재개를 모색해왔습니다. 我认为当务之急是要力争使半岛局势早日进入谈判期，起码要保持平稳期。 더욱이 북한의 이번 도발은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를 하루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집권 2기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마련한 잔치상에 북한이 재를 뿌림에 따라 북중 관계는 더욱 얼어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 공급 중단 등 국제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압박에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